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아들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상당히 격양된 내용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상호 위원장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서를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북한에 항의했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닙니까?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손편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차 가해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가족을 잃은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게인지 아냐? 또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정황만으로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저렇게 손편지를 썼어요. 조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월북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것이 좌절됐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월북 공작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또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깨끗하게 공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하면 가령 월북의 판단 근거로 생각했다라는 그 부분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하고 또 이 비밀을 엄수하는 조건으로 추진한다면 모두에게 다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계실 겁니다. 앞서 사진 한 장이 지나갔는데 어떤 사진인지 잠시 궁금했어 하셨을 것 같아요. 유족들이 공개한 잠수복 사진. 배에는 잠수복이 이렇게 버젓이 있었다. 그러니까 월북 의사가 없었다는 반증, 핵심 증거 아니냐. 해경 동료들이 이걸 다 증언해줬다. 당시에 왜 이렇게 섣불리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냐. 이 주장에 유족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런 빨간 잠수복까지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유족들 상당히 격양됐고 오늘 손편지까지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썼습니다. 복경 대변인, 이 질문만 하고 제가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여러 증거 정황, 뭐 공방거리가 될 수 있고 아까 복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도 정보 공개 그럼 어느 수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겠다. 공개할 건 하자. 네. 대신 안보 위기가 있으면 여당이 책임질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 유족들의 손편지도 손편지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냐. 지금 이게 민생 경제보다 중요하냐. 이런 발언들이 유족 혹은 시민들의 공부를 더 자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는 바로 예. 서른 의원이 발언 취소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이게 대본 없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말씀의 연속 중에서 실언을 한 거죠. 실언은 실언이네요. 실언이죠. 본인이 이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까지 했어요. 곧바로. 그런데 이제 그 곧바로 사과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양극단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과거 NLL 포기 발언 정치 조작이죠.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를 이용한 정치 조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결론이 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것을 최종 결정내는 데까지는 한부 정보 공유까지도 함께 그 해석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인데 과연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이제 미국의 동의도 필요한데 그러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결국은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 유족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하죠. 예. 그리고 뭐 저는 한편으로는 설령 월북의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일을 하는 공직 정보 분석을 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는 사실상 결론 내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또 안보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남북 간의 어떤 대결 과정을 통한 어떤 남남의 갈등 이런 작용으로 될까 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저 유족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 또 분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함께 동의해주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대면 짧게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뭐 기록물 공개하고 진상규명 다 하면 이게 정치적 공방까지 안 나도 다 끝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될 수 있는데 예. 이것이 ASI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미 정보 공유까지도 포함해서 예. 전체적으로 내놓은 해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내놓으려면 그런 근거 있는 정보처가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정보가 다 까지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미국에서도 결국 동의를 해줘야 이런 정보의 출처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미국에서 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방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객관적 판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그런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들었으면 유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청와대가 당시 비공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법적 뭐 대응 모릅니까? 하셨다고 SI 말씀하신 정보 그거 공개 하면 안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빼놓고 나머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 이야기했는데 청와대가 항소해서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 막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안보 자꾸 걱정하셨는데 그거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법원도 다 그렇게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파장이 좀 만만치 않아지는데요. 북한 관련 소식, 피살 공무원 얘기 저희가 새로 알려진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까지 하나하나 오늘 소식 만나봤습니다.